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는 하루 차이지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고 해계 연도도 바뀌게 되고 모든 일상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 하루 차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올해 2021년 5월 31일하고 6월 1일하고는 어떻게 많은 부분이 바뀌는지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2021년 6월 1일 오전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부동산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에 대한 설명을 제가 6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여러가지 보유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와 그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2+2가 작년에 시행되었고, 이제 그 마지막 퍼즐로 인해 가지고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월 1일 오늘부터 계약하는 전세나 또는 월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월세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는 조건은 모든 임대차는 아니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예를 들어서 전세 7천에 월 20만 원이다 라고 해도 이 보증금 6천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시행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이 초과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만 5,500이다 또는 6천까지다 라고 하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보증금이 6천이 넘어가거나 초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이 초과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0에 30이다. 이거는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6천이 초과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초과된 둘 중에 한 개라도 초과가 되는 게 있으면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해야 된다. 만약에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주택인데 안 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붙게 된다. 그럼 이 과태료는 언제부터 붙게 되느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부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한다 해가지고는 과태료를 붙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50km 속도 제한할 때 유예기간을 두는 것처럼 요 전월세 신고제도 유예기간을 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안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느냐? 예, 위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이 아마 다 대행으로 아마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중개사들이 아마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행이 아마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계약했던 전월세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전월세를 6월 1일 이전에 4월 달에 하든 5월 달에 했다라고 하면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더라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이면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 시행되면서 많은 복잡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참고를 해서 신고 제도에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오늘 6월 1일부터 바뀌는 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특히 주택 단기 매매 올해부터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미만이면 7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 70%에는 10%, 70%의 7%인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를 내야 되겠죠. 1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내가 주택을 팔았다라고 하면 60%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을 만약에 이제 오늘 이후부터 매매를 하는데 2년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일반 가세 6에서
45%까지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택을 파실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집을 사가지고 빨리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엄청나게 많이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지금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 이제 2년 안에는 집을 사고 팔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또 폭탄 일어나는데 주택하고 지금 같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1년 미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70%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분양권은 1년 미만이 있고 1년 이상이 있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일반 가세는 이제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최소 작게 내는 게 60%라고 보시면 되고 1년 미만에 빨리 파시는 것은 70%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거의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새 아파트를 원하시고 새 아파트를 반드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은 언제 물건이 나오느냐? 결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3년 정도 지어질 기간을 공기를 두고 이제 3년 뒤에 아파트로 이제 주택으로 태어나는 등기를 쳤을 때 또 1년 미만은 또 세금이 또 70%니까 2년이 최소 지나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내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약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점점 몸값이 높아지고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 계속 유지되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새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입주권을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부동산 바뀌는 것 중에 네 번째, 규제지역. 규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이상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 이 세 가지의 규제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여러분들이 두 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늘부터 이 주택을 만약에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0%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20%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야 되는 금액에서 20%를 중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6에서 45%, 우리 45% 구간이 올해 새로 만들어졌는데 10억이 넘어가는 이 양도 차익이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를 내가 팔았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원래는 45%인데 그게 규제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리고 세 채까지 갖고 있다. 세 채 중에서 한 채를 판다. 이래 보면 45% 더하기 30%, 즉 75%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75%의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82.5%를 내야 되겠죠. 그럼 내가 10억을 내가 만약에 벌었다라고 하면 8억 2,500만 원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는 무슨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집을 그냥 막 세금을 그냥 다 낸다. 거의 다 막 폭탄이다. 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75%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그 45% 구간이 되었을 때 30%를 더해서 75%까지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이 여러 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비규제 지역을 여러분들이 판다라고 보면 이 방금 말씀드린 20% 30%의 중과는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꼭 집을 파셔야 된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비규제 지역을 먼저 파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부동산 시장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특히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연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라고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세 기준일이 됩니다. 즉 오늘 6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누가 가지고 있냐, 6월 1일 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판단하면 이 6월 1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언제 팔든 안 팔든 그건 관계없이 6월 1일 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재산세는 7월 달 한 번, 9월 달 이렇게 두 번 내게 됩니다. 물론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 달 한 번만 내지만 20만 원이 초과되면 재산세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에 해서 걸쳐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6월 1일 날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잔금을 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한다 라고 하면 6월 1일 날 계약을 하는 거는 매수자가 내느냐 매도자가 내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거는 결론적으로 매수자, 집을 산 사람이 6월 1일 날 이제 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6월 1일 날 잔금을 쳤던 주택은 매수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가세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오늘 6월 1일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여당에서 또 정부에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너무 많이 가세가 오늘부터 되기 때문에 특히 조세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선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소급 적용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조금 소급 적용해서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소급해가지고 낮추겠다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아마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내년은 사실은 선거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해인데 어떤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여당에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세금은 7월달, 9월달이 아니라 12월달까지 내는 겁니다. 그러면 11월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12월달에 돈을 내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 기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커졌는데 요래 보면 가세표준이라고 하는 요 3억 이하, 특히 2주택 이하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이런 되는 사람들은 가세표준부터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의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높아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이 2주택 이하다.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합쳐보니까 예를 들어서 6억이다 라고 하면 6억에서 7억이다 라고 하면 현행은 1%밖에 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1%밖에 안 내는데 개정이 된 상태에서는 1.2%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0.2%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높아지고 법인은 또 3%까지 됩니다. 이래 되니까 상당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또 내야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또 내야 되는 보유세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특히 금액별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은 6%까지고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아까는 0.2%만 올랐거든요. 아니면 0.1% 이래 올랐는데 지금 3주택장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면 지금 요를 보더라도 0.5%, 그 다음에 0.6% 이렇게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더 지금 커지는 것은 종합부동산 세율이 지금 94억 초과되는 거, 물린 사람 잘 없겠지만
뭐 2.8%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상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부 여당에서 이걸 지금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한번 기대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될 줄은 여러분 한번 언론이나 매스컴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오늘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